오즈의 마법사 제9장 들쥐들의 여왕. 이제 노란 벽돌길에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허수아비가 도로시 옆에 다정하게 서서 속삭였어요. 우리가 강물이 우리를 저 멀리, 저 아래까지 떠내려 보냈던 만큼이나 거의 다 걸어온 셈이니까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도로시. 양철 나무꾼이 그 말에 막 대답을 하려던 순간이었죠. 어디선가 낮고 거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섬뜩하게 들려왔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휙 돌렸어요. 양철 나무꾼의 머리는 특별한 경첩 덕분에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재빨리 주위를 살필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 풀바디를 맹렬히 뛰어오며 자신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짐승의 모습이 들어왔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크고 온몸이 노란 털로 뒤덮인 무시무시한 야생 고양이였어요. 양철 나무꾼은 그 고양이가 지금 뭔가 다른 먹잇감을 필사적으로 쫓고 있다고 직감했죠. 고양이의 귀는 잔뜩 긴장한 채 머리에 바싹 붙어 있었고, 입은 보기 흉하게 활짝 벌어져 있었어요. 그 벌어진 입안에서는 날카롭고 흉측한 이빨 두 줄이 섬뜩하게 드러나 보였답니다. 무엇보다 그의 붉은 눈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이글거리고 빛나고 있었어요. 그 무서운 짐승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그제야 양철 나무꾼은 그 야생 고양이 앞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아주 작고 가련한 회색 들쥐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양철 나무꾼은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양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저절로 피어올랐답니다. 저렇게 크고 사나운 야생 고양이가 저렇게 작고 아무 힘없는 무해한 생명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야. 저 작은 생명은 내가 반드시 구해야 해.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의 번쩍이는 도끼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야생 고양이가 그들 곁을 맹렬히 달려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도끼를 힘껏 아래로 내리쳤답니다. 도끼는 정확하게 고양이의 목을 맞췄고 그 순간 야생 고양이의 머리는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두 조각이 되어 그의 발 앞으로 대굴대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왔어요. 이제 자신을 위협하던 무시무시한 적에게서 마침내 벗어나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들쥐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그리고는 용감하게 자신을 구해준 양철 나무꾼에게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마치 종이 울리는 듯한 작고 높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오, 정말 고마워요. 제 소중한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천만에요.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양철 나무꾼이 특유의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마음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나 고통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조심하려고 노력하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보이면 그게 비록 보잘것없는 쥐 한 마리일지라도 저는 그 존재를 기꺼이 돕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한답니다. 저는 그저 저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쥐 한 마리뿐이라니요. 작은 들쥐는 양철 나무꾼의 말에 살짝 기분이 상한 듯 분개하며 외쳤어요. 저는 평범한 쥐가 아니랍니다. 저는 여왕이에요. 들쥐들의 여왕이라고요. 모든 들쥐들은 저의 명령에 복종하고 저를 따르죠. 아, 그러셨군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양철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 허리를 숙여 아주 정중하게 인사했답니다. 그의 양철 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의 태도만큼은 한없이 진지했어요. 그러니 당신은 방금 제 목숨을 구해주심으로써 정말로 훌륭하고 그 어떤 용사보다도 용감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들쥐 여왕이 양철 나무꾼을 향해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덧붙여 말했어요. 그녀의 작은 눈은 감격으로 빛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 풀숲 사이에서 수많은 들쥐들이 작은 다리들을 마치 보이지 않는 바퀴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우르르 달려왔답니다. 그들은 들쥐 여왕을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감격의 함성을 질렀어요. 오, 폐하! 폐하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저희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 무시무시한 야생 고양이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용케 도망치셨습니까? 그들은 여왕에게 너무나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느라 마치 머리가 땅에 닿을 듯한 자세를 취했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깊어 보였어요. 이 이상하고도 친절한 양철 인간이 말이야. 들쥐 여왕이 주변의 들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야생 고양이를 용감하게 죽여서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분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 모두는 이분을 마치 나를 섬기듯이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분의 아주 작고 사소한 명령에도 절대 복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엄숙한 명령이다. 네, 폐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들쥐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훈련된 합창단처럼 높은 소리로 일제히 합창하며 대답했어요. 그들의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는 꽤나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죠. 도로시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던 토토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는 주변에 온통 들쥐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너무나 기쁨에 겨운 한 번의 왈 하는 우렁찬 짖음과 함께 그들 들쥐들 한가운데로 냅다 뛰어들었답니다. 토토는 캔자스에 살 때부터 쥐를 쫓는 것을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놀이로 여겼거든요. 그는 그것이 다른 생명을 해치는 나쁜 일이라고는 전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나는 놀이일 뿐이었죠. 하지만 양철 나무꾼이 토토가 들쥐들에게 해를 입힐까봐 재빨리 개를 품에 안고 꽉 붙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돌아와요. 토토. 돌아와요. 토토가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단단히 붙잡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에 들쥐 여왕은 놀란 나머지 풀숲 아래로 재빨리 숨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머리를 빼꼼 내밀고는 겁에 질린 작은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답니다. 정말 저희를 물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토토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양철 나무꾼이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말했어요. 토토는 제 소나귀에 있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게요. 들쥐들은 그 말을 듣고 안심했는지 하나둘 다시 풀숲 밖으로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어요. 토토는 더 이상 짖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양철 나무꾼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쳤답니다. 만약 양철 나무꾼이 튼튼한 양철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토토의 발버둥에 분명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른답니다. 마침내 들쥐들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연륜 있어 보이는 들쥐 한 마리가 모든 들쥐들을 대표해서 정중하게 입을 열어 말했어요. 폐하의 고귀한 생명을 구해주신 이 크나큰 은혜를 저희가 과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당장은 딱히 생각나는 보답이 없네요. 양철 나무꾼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바로 그 순간 허수아비가 갑자기 무언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신이 나서 크게 외쳤어요. 아, 맞다.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각났어요. 우리 소중한 친구, 겁쟁이 사자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지금 저기 양귀비 밭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답니다. 사자라고요. 작고 귀여운 들쥐 여왕이 허수아비의 말에 깜짝 놀라 쏘스라치게 소리쳤어요. 그렇게 크고 무서운 사자라면 틀림없이 우리를 모두 잡아먹을 거예요. 저희는 사자가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왕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허수아비가 단호한 어조로 여왕을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그 사자는 사실 아주 마음 여린 겁쟁이랍니다. 겉보기에는 무서워 보여도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겁이 많아요. 정말인가요? 진짜로 사자가 겁쟁이라고요? 들쥐 여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수아비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녀의 작은 눈은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네, 정말이에요. 그가 직접 자기 입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허수아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인 사자는 절대로 여러분 들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를 양귀비 밭에서 구해준다면 제가 그를 설득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도록 제가 꼭 약속드릴게요. 좋아요. 허수아비님 말을 믿어볼게요. 여왕이 마침내 동의하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조금의 망설임이 남아 있었지만 허수아비의 진심의 마음을 연 듯 보였죠.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 큰 사자를 옮길 수 있을까요? 여왕님을 여왕으로 섬기는 들쥐들이 많이 있나요? 여왕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자들이요. 물론이죠. 아주 많이 있어요. 수천 마리가 넘는 들쥐들이 저의 백성이랍니다. 그럼 아주 좋아요.
지금 당장 그들을 모두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각자 튼튼하고 긴 끈 한 조각씩을 가져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계획에 아주 중요한 준비물이에요. 들지 여왕은 허수아비의 말을 듣고는 즉시 자신의 수행 들쥐들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들은 여왕의 명령을 받들고는 들지 왕국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갔어요. 이제 허수아비가 양철 나무꾼을 향해 몸을 돌려 말했어요. 양철 나무꾼님은 강가에 튼튼한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큰 사자를 실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커다란 수레를 만들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주세요. 그래서 양철 나무꾼은 허수아비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즉시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우거진 곳으로 가서 작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는 날카로운 도끼를 사용하여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잎과 작은 가지들을 모두 깔끔하게 잘라내고 굵고 튼튼한 나뭇가지들을 골라 수레의 뼈대를 만들었어요. 그는 능숙하게 그 뼈대들을 나무못으로 단단하고 튼튼하게 고정시켰답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줄기의 짧은 토막들을 정교하게 깎아내어 수레를 움직일 4개의 튼튼한 바퀴를 만들었죠. 그는 정말로 빠르고 놀랍도록 능숙하게 일했어요. 마치 수레를 만드는 장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수천 마리의 들쥐들이 끈을 물고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사자를 옮길 수 있는 크고 튼튼한 수레가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답니다. 그의 솜씨는 정말 대단했어요. 들쥐들은 사방에서 마치 거대한 회색 강물처럼 우르르 몰려왔어요. 큰 들쥐, 작은 들쥐, 그리고 중간 크기의 들쥐들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들쥐들이었죠. 그리고 모두들 입에 튼튼하고 긴 끈 한 가닥씩을 야무지게 물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작은 눈은 희망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도로시가 양귀비 향기에 취해 잠들어 있던 긴 잠에서 마침내 깨어났어요. 그녀는 자신이 풀밭 위에 편안하게 누워있고 주변에는 수천 마리의 작은 들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겁먹은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답니다. 도로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허수아비가 도로시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품이 있는 작은 들쥐 여왕에게 도로시를 정중하게 소개했죠. 폐하, 이분은 저희와 함께 여행하는 소중한 친구, 도로시예요. 캔자스에서 온 아주 용감한 소녀랍니다. 도로시는 여왕의 품위에 맞춰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들쥐 여왕도 도로시에게 화답하듯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그 후 둘은 금세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졌답니다. 아마도 여왕은 도로시의 친절한 마음을 단번에 알아본 것 같았어요. 이제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본격적으로 들쥐들을 수레에 매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튼튼한 끈 한쪽을 작은 들쥐의 목에 조심스럽게 묶고 다른 한쪽은 수레에 튼튼하게 연결했답니다. 수천 마리의 들쥐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물론 수레는 아무리 들쥐들이 많다고 해도 작은 들쥐들보다 1000배나 더 컸지만 수천 마리의 들쥐들이 모두 힘을 합치자 제법 훌륭하게 수레를 끌 수 있었답니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그 위에 앉아도 이 작은 말 같은 들쥐들은 마치 힘찬 경주마처럼 빠르게 수레를 끌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작은 발걸음은 매우 민첩하고 힘찼답니다. 그들은 마침내 위험한 양귀비 밭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는 겁쟁이 사자에게 무사히 도착했어요. 사자는 여전히 양귀비 향기에 취해 세상 모르고 쿨쿨 잠들어 있었답니다. 그 무겁고 커다란 사자를 수레에 올리는 일은 정말이지 힘든 작업이었지만 친구들은 모두 힘을 합쳐 끙끙거리며 마침내 그를 수레에 안전하게 실을 수 있었답니다. 다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성공적으로 해낸 것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들쥐 여왕은 자신의 들쥐들이 혹시라도 양귀비 향기에 취해 잠들까봐 너무나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체 없이 출발 명령을 큰 소리로 내렸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무리 수천 마리의 들쥐들이 힘을 모아도 엄청나게 무거운 수레가 꿈쩍도 하지 않는 듯 했어요. 마치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나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뒤에서 온 힘을 다해 수레를 힘껏 밀자 수레는 조금씩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속도가 붙기 시작했답니다. 들쥐들의 작은 다리들이 더욱 힘차게 움직였어요. 이윽고 사자는 마침내 위험하고 답답한 양귀비 밭을 완전히 벗어나
상쾌하고 신선한 초록 들판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곳의 공기는 맑고 청량했으며 달콤한 풀내음으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도로시는 사자가 무사히 구출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소중한 친구를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준 용감한 들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 살짝 글썽였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커다랗고 겉보기에는 무섭지만 사실은 마음 여린 사자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구출되어 살아난 것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그 후 들쥐들은 자신들을 수레에 메었던 마구를 조심스럽게 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풀 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라졌어요. 들쥐 여왕은 가장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떠났답니다. 언제든 다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 들판으로 나와서 저희를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저희 들쥐들은 그 소리를 듣고 곧장 달려와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도로시와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은 들쥐 여왕과 그 무리에게 진심을 담아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로시는 혹시라도 토토가 다시 들쥐들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를 더욱 단단히 품에 안았답니다. 토토는 여전히 들쥐들에게 관심이 많은 듯했지만 도로시의 품 안에서는 얌전히 있었어요. 그 후 그들은 사자가 양귀비의 약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의 곁에 앉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답니다. 그 시간 동안 허수아비는 근처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도로시에게 맛있고 신선한 과일을 따 주어 배고픔을 달래주었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